지금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최대 음식 평론 미디어의 수석 평론가가 사고를 친 건데요. 그의 폭로에 중국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각종 미디어와 SNS에서 연일 화제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평론가는 한국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한 걸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중국 최대 음식 평론 미디어 미식중국의 수석 평론가 차오이입니다. 10년 동안 아시아 각국 음식을 평가하면서 살아왔어요. 이렇게 용기 내어 이야기하려고 입을 떼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꽁꽁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평소와 같이 월요병으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던 그날, 회의실에 모인 평론가들에게 윗선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번 달 특집은 한국 음식 실체 파헤치기다. 위생 문제부터 맛의 단조로움까지 철저하게 부정적으로만 다루도록. 또 똑같은 지시를 내리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퇴근하는 길 임원실 앞을 지나다 엿들은 대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한국 식품과 경쟁 중인 우리 스폰서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해. 광고 수익이 걸린 큰 문제니까. 그 순간 지난 몇 년간 제가 쓴 한국 음식에 대한 평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날부터 회사 내부 자료를 몰래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찾은 충격적인 문서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음식 비방 전략, 부정적 이미지 구축 방안 등 믿기 힘든 자료들이 넘쳐났어요. 제가 10년 동안 몸담은 회사가 제 자부심이던 평론가의 정체성이 모두 상업적인 이익의 도구였다니요. 그걸 본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고민하는 걸 보더니 걱정했어요. 당신이 고발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맞는 말이었어요. 제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장담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더는 거짓 평가를 하면서 시청자를 속이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SNS에 올렸습니다. 10년의 침묵,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미식중국은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국 음식을 비하해왔습니다. 이 증거를 공개하고 저는 직접 한국에서 진실을 확인하겠습니다.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회사에서 당장 내리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연락이 왔죠.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으로 오는 길 온몸이 떨렸습니다. 10년 경력이 너무나 허망하게 한순간에 무너졌으니까요. 다음 날 제 게시물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저를 배신자, 국가 명예를 훼손한 변절자로 몰아세우는 댓글들이 넘쳐났죠. 회사 동료들은 저와 연락을 끊었고 오랜 친구들도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결심은 바뀌지 않았어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꼭 진실을 들고 돌아올게.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과연 내가 찾으려는 진실은 뭘지, 혹시 내가 틀린 건 아닐지.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며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진실이 어떤 것이든 제 손으로 확인하려 합니다. 10년간 비판적인 평론가로 살아온 제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중국에서 걸려온 전화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였어요. 차오이, 회사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어. 당신이 한국 회사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자료를 언론에 뿌리겠다면서.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반격해 올 줄이야. 인터넷을 확인하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제 SNS에는 매국노, 한국의 계란은 악성 댓글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합성된 제 사진과 가짜 거래 내역까지 퍼지고 있더군요. 몇몇 유명한 미디어에서는 이미 차오이, 돈 받고 조국 배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숙소 창문 밖에 서울 밤거리를 바라보며 혼자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걱정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유명 평론가에서 하루아침에 배신자로 내몰린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뜬 눈으로 지새우고 일어난 아침, 뜻밖의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제 글을 본 몇몇 중국인 유학생들이 연락을 해온 겁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장 선생님이 정말 진실을 찾길 원한다면 말이에요. 낯선 도시에서 처음 만난 동지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음식 재검증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거에 제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음식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제가 위생 상태 최악, 맛은 미미함이라고 혹평했던 명동의 한 분식점이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주인 할머니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명동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다녀서 그런지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아셨어요. 중국에서 왔어요? 어서 오세요. 주방을 둘러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너무나 깨끗했어요. 식재료는 모두 분리 보관되어 있었고 조리 도구는 매번 사용 후에 소독하셨어요. 떡볶이를 맛보는데 그 맛이 어찌나 깊고 진하던지 제가 쓴 평가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맵고 달콤한 맛이 조화를 이루면서 떡과 함께 입안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리뷰에서 단순한 맛이라고 썼던 제 말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할머니께 여쭤보니 돌아오는 대답은 단순했어요. 내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고 만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 말에 마음이 찡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써온 리뷰들이 얼마나 왜곡된 글들인가 실감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내는 회사의 압박이 점점 더 심해진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내 아빠는 배신자라는 말을 듣고 엉엉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고 했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만 했거든요. 한국에서의 셋째 날, 더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만으론 부족했죠. 그래서 대담한 계획을 세웠어요. 중국, 일본, 태국 출신 요리사들을 섭외해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각국의 요리 전문가들이 필요했거든요. 혼자서는 편견을 완전히 버리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국 유학생의 도움으로 각국 출신 요리사 5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 계획을 설명했죠. 한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해 주세요. 국적도 선입견도 떠나서요. 다행히 모두 흔쾌히 동의해 주었어요. 그들도 음식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제가 설탕만 범벅한 가짜 중화요리라고 혹평했던 한국식 중화요리였습니다. 중국 출신 셰프는 맛을 본 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우리 전통 방식과는 다르지만 분명한 철학이 있습니다. 재료의 신선함과 조화가 뛰어나요. 단순히 설탕 범벅이라고 할 수 없는 깊은 맛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일본과 태국 셰프들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죠. 태국 셰프는 특히 한국 중화요리의 고유한 특성을 높이 평가했어요. 각 나라는 다른 나라 음식을 받아들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합니다. 이건 존중받아야 할 창의성이죠.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음식은 문화의 교류이지 우열을 가릴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둘째 날엔 제가 MSG 범벅이라고 비난했던 한국의 찌개 요리를 테스트했습니다. 태국 셰프는 감탄했어요. 이 깊은 맛은 MSG로는 절대 낼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으로 우려낸 육수의 풍미예요. 그들의 전문적인 평가를 들으며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무책임하게 평가해왔던 걸까요? 일주일 동안 15개 음식점을 방문했어요. 모든 과정을 기록했고 전문가들의 평가를 담았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음식은 제가 썼던 평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한국 음식의 깊이,
정성, 철학에 감탄했죠. 저의 왜곡된 평가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검증 과정 중에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김치찌개집 주인장은 제 리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3년 전 중국에서 오신 평론가가 우리 집을 심하게 깎아내렸어요. 그때 많이 울었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 왜곡된 평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지 생각하니 괴로웠어요. 이분은 3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오셨는데 말이죠. 한국 체류 열흘째 되던 날 숙소로 돌아오니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차오이, 나 위안이야. 통화할 수 있어?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위안은 미식 중국의 비디오 편집자로 제 동료였거든요. 함정일까 의심되었지만 전화를 받기로 했죠. 혹시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차오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위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가 네 SNS 계정을 해킹해서 삭제하려고 해. 더 중요한 건 네가 과거에 촬영한 영상들을 전부 조작하고 있어. 한국 음식을 더 나쁘게 보이도록 색감을 어둡게 바꾸고 실제로는 없던 먼지나 벌레를 CG로 넣고 있어. 이 말을 듣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믿기 힘들었지만 위안이 보낸 내부 이메일을 확인하니 사실이었습니다. 미식 중국은 조직적으로 제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모든 증거를 없애려 하고 있었어요. 위안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연락했다고 했죠. 난 더 이상 이런 거짓말에 동참할 수 없어. 10년이면 충분히 길었어. 그의 목소리에서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함정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위안이 회사의 내부 문서들을 더 보내왔어요. 거기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미식 중국은 10년 동안 체계적으로 한국 음식을 폄하하는 지침을 만들어왔고, 이는 단순한 경쟁 관계를 넘어 정치적인 의도까지 있었던 거죠. 그 문서들을 읽는 동안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평가가 아니야. 국가 간 경쟁의 도구로 문화를 이용하는 거지. 위안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평론가로서의 정체성이 사실은 정치적 도구에 불과했다니요. 마치 제 인생 전체가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위안의 제안은 명확했어요. 내가 한국으로 갈게. 네가 수집한 증거와 내가 가진 회사 내부 자료를 합치면 완벽한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어. 큰 결심이었겠지만 위안도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싶었던 거였죠. 그도 10년간 거짓에 동참한 죄책감이 컸을 테니까요. 이틀 후 위안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랜 동료를 다시 만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고마워. 위안 위험을 감수하고 온 거 알아. 위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10년간 거짓된 편집에 동참했으니까. 이젠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어. 그게 내 양심의 빚을 갚는 길이니까.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큰 위안이 됐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시장을 찾아간 건 위안의 제안이었습니다. 진짜 한국 음식의 뿌리를 보고 싶어.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가 작은 김치 가게를 발견했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홀로 김치를 담그고 계셨죠. 주변엔 아무도 없었지만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한 포기 한 포기 배추를 다루고 계셨어요.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장인 같았습니다. 혹시 구경해도 될까요? 제가 물었더니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어서 와요. 구경해도 괜찮으니 편하게 봐요. 좁은 작업실에는 수십 종류의 김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재료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고 하나하나 손으로 버무리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 정성을 생각하니 제가 쓴 산업용 재료로 만든 가짜 김치라는 평가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어요. 위안이 촬영을 하는 동안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식 중국의 법무팀이었습니다.
차오이, 우리 콘텐츠를 무단 촬영하는 건 저작권 침해야. 즉시 중단하고 모든 자료를 삭제해.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대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봐 두려웠죠. 그들은 어떻게 우리의 행방을 알아낸 걸까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중국어로 말을 걸어오신 거예요. 너희 중국 사람이구나. 나 10년 전에 중국 유학생들 많이 도왔어. 놀라서 자세히 여쭤보니 이 할머니는 서울대 근처에서 중국 유학생들에게 무료로 김치를 나눠주던 김치 할머니로 유명했던 분이셨어요. 중국 유학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분이었죠. 고향 생각날 때 먹으라고 김치 줬지. 한국 음식이 중국 음식과 다르지만 정성은 똑같으니까.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위안은 감동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혹시 주슈잉이란 학생도 아세요? 이름이 생소했지만 위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하셨어요. 아, 그 아이. 자주 찾아와서 김치 달라고 했지. 지금은 어디 있니? 위안이 놀란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그 주슈잉이 지금 중국 국영 미디어 부사장이 됐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고 우리는 더 놀랐죠.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주슈잉이 웃으며 김치를 먹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대반전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던 순간에 할머니의 작은 친절이 베풀어졌던 학생이 지금은 중국 미디어의 고위 인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위안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기회였습니다. 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위안과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귀국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 우리가 직접 진실을 알리자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수밖에 없었죠. 진실의 맛이라는 독립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어요. 음식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고 국가 간 편견을 없애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큰 꿈을 품었죠.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은행 계좌도 없고 합법적인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위안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펀딩은 어때? 진실을 알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자. 위험한 도전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우리의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의미했지만 이제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첫 프로젝트는 한국 음식의 진정성을 담은 5분짜리 다큐멘터리. 모금 페이지에 우리의 이야기와 목표를 솔직하게 올렸죠. 우리는 10년간 거짓된 평가로 한국 음식의 가치를 훼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도와줄까 걱정되었지만 기대 이상의 반응이 왔어요. 특히 해외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루 만에 목표액을 달성했어요. 중국인, 한국인은 물론 전 세계 음식 애호가들이 지지해 주셨죠. 댓글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진실은 항상 힘이 있다. 용기 있는 행동을 응원합니다.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응원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실에 목말라 있었다니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작을 시작했지만 곳곳에 난관이 있었어요. 장비 대여부터 촬영 허가까지 모든 게 쉽지 않았죠. 심지어 미식 중국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나날이 계속됐어요. 숙소도 자주 옮겨야 했고 항상 등 뒤를 살펴야 했죠. 그러던 중 저희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슈잉입니다. 중국 국영 미디어 부사장이죠. 순간 얼어붙었어요. 체포되는 건가 싶었죠.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말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20년 전 유학생이었습니다. 김치 할머니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죠.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 비밀리에 돕고 싶습니다. 믿기 힘들었지만 진심이었어요.
주슈잉의 도움으로 제작 환경이 크게 개선됐죠. 그는 고급 촬영 장비와 편집실을 제공해 주었고 몰래 재정적 지원도 해주었습니다. 그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한국에서 받은 온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갚을 차례죠. 마침내 5분짜리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어요. 맛의 진실 한국 음식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영상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블라인드 테스트, 미식 중국의 내부 지침, 그리고 정성으로 음식을 만드는 한국인들의 모습까지. 짧지만 강렬한 내용이었죠. 위안의 탁월한 편집 실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고민 끝에 국제음식 페스티벌에서 첫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내 검열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어요. 주슈잉도 조용히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야. 문화와 진실에 관한 이야기지. 그의 격려에 큰 힘을 얻었어요. 상영 당일 예상보다 많은 관객이 모였습니다. 5분간의 상영 동안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영상이 끝나자 한참의 침묵 후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고 질문이 쏟아졌죠. 특히 중국인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우리가 알던 한국 음식과 완전히 다르다. 왜 이런 진실을 숨겼을까? 같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페스티벌 직후 영상을 글로벌 SNS에 공개했어요. 중국 내부로 유입되는 건 시간 문제였죠. 24시간 만에 조회수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VPN을 통해 영상을 본 중국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한국 음식에 대해 속았다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됐어요. 통제된 중국 미디어에서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입소문은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국제 언론들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평론가의 용기, 거짓말에 맞선 진실과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죠. 미식 중국은 급히 반박 영상을 내보냈지만 이미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차렸어요. 그들의 필사적인 반박이 오히려 우리 영상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역효과를 냈습니다. 영상의 파급력은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미식 중국에 대한 공식 조사가 시작됐어요. 국가소비자보호국에서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주슈잉의 내부적 영향력도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그는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지켰지만 뒤에서 많은 일을 해주었죠.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어요. 중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귀국해서 청문회에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전은 보장해드립니다. 위안과 고민 끝에 귀국을 결정했죠. 두려웠지만 진실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체포가 아닌 환영이었어요.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라는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이 모여 있었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런 반응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제 가족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은 울면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모두가 이제 알아요. 청문회에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그 결과 미식 중국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향후 모든 음식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 가족도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죠. 회사의 고위 임원들은 사임했고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섰어요. 그들의 첫 번째 결정은 과거의 왜곡된 평가에 대한 검증 작업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 달 후에 찾아왔어요. 중국 교육부에서 진실의 맛 미디어를 한중 음식 문화 교류의 공식 채널로 인정한다는 발표를 한 겁니다. 위안과 저는 이제 두 나라의 음식 문화를 진정성 있게 소개하는 공식 대사가 되었죠. 더 이상 숨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처음 저를 배신자라고 비난했던 중국 네티즌들은 이제 용기 있는 진실의 수호자라고 부릅니다. 김치 할머니는 저희 프로그램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어 중국 전역에 알려졌고
한중 음식 문화 교류의 상징이 되셨어요. 10년간의 거짓 뒤에 찾은 진실. 이제 저는 자부심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 다리가 됩니다. 음식은 정치가 아닌 문화입니다. 서로 다른 맛을 인정하고 즐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미식의 즐거움이 아닐까요? 이제 저희는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음식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문화와 사람을 잇는 큰 다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폭로를 통해 한국을 다시 겪고 생각이 바뀐 차오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